네, 최근 이 암호화폐 트렌드를 함께 나눠볼 만한 오늘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자, 과연 밤사이의 뉴욕 증시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오늘은 어떤 이슈로 움직일지 저희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그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까지 오늘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밤사이의 뉴욕 증시 FOMC 결과에 이어서 또 장 마감 이후에는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경계감이 겹치게 되면서 이 3대 지수가 0.5%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었죠. 특히 이날 공개가 됐었던 이 FOMC 의사록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 시장 전반에 부담을 가했고요. 또 이 전날에 진정세를 보였던 국채금리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 역시나 비트코인 투심에 그리고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 투심에 약간의 부담이 가중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밤사이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0만 7천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고점 부담에 약간의 되돌림이 나온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이어서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현재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 비트코인에게는 상당히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 나왔을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우선 시장의 분위기 저희 마켓캡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비트코인 지금 이 시각 현재 약 3조 4천억 달러 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 견조합니다. 오히려 늘었는데요. 현재 130억 달러 선 약간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기관들 현재 자금 유입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보시죠. 자, 이 비트코인 밤사이에도 기관들의 이 매수력은 견조했습니다. 이 최근 한 주 동안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 유입된 자금은 총 29억 달러,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장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고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주요 코인 시세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바로 한번 저와 확인을 해보시죠. 자, 가장 먼저 비트코인 이 지금 이 시각 약 10만 8천 달러 선을 막 넘어섰습니다. 그래도 이 장 마감 직전, 뉴욕 증시 장 마감 직전에 비해서는 약 1,000달러가량 현재 상승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전일 대비해서는 0.86% 하락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유독 눈에 띄는 건 이더리움의 흐름이죠. 약 3.5%가량 강세 보이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2,700달러 선 막 돌파를 해줬고요. 또 이어서 계속해서 기대감 모아가고 있는 이 리플, XRP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0.36% 내려서게 되면서 2.28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그 이외의 주요 알트코인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BNB입니다. 0.15% 상승하게 되면서 이 93만 7,797원 선 막 움직여가고 있고요. 또 솔라나 오늘은 트론과 함께 약간 조정받는 흐름 보여주네요. 약 1%대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23만 6천 원 선에서 현재 약간의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도지코인과 에이다의 경우에는 각각 0.82%, 0.36% 수급적인 측면이 다소 개선이 되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코인들 상황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이 지금 이 시각 현재 하이퍼 리퀴드 3.91%, 약 4%에 가까운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4만 7천 원 선 현재 아슬아슬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아발란체는 그래도 오늘 견조한 흐름 보여주네요. 약 1.8%대 강세, 나머지 스텔라루멘과 수이, 또 체인링크까지는 계속해서 약간의 눌려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이슈 약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전해졌는데요.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비트코인을 뛰어난 해칭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공개를 했었죠. 자, 오늘의 그래서 테마 코인 중에 하나 비트코인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0.86% 약간의 눌림목 구간 형성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파키스탄이 비트코인을 국가적인 전략적 자산으로서 비축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게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선은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유니스왑, 오늘 이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더리움 기반의 이 최대 탈중앙화 거래소 기반이죠. 유니스왑의 자체 코인인 이 유니스왑, 그대로 이름도 똑같습니다. 6.54% 강한 급등 보여줬고요. 밤 사이에는 최대 약 13%가량의 폭등세까지 시현하는 모습 관측이 됐습니다. 또 이어서 리플 계속해서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는 가운데 이 비보 파워가 세계 최초의 XRP 중심 이 재무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덕분에 현재 리플의 가격 약 7%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1억 2,100만 달러 가량의 대규모 이 자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게 되면서 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XRP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증폭시켜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저희 3대 테마 코인까지 살펴봤는데요. 과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볼 것들 더욱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 추가적인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코인 트렌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저희 꼼꼼하게 이 가상자산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이슈들 훑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세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이 밤사이에 비트코인 그간은 좀 잘 움직이나 싶더니 역시나 좀 국채금리 급등과 함께 약간 좀 미끄러지는 그런 흐름 보였습니다. 밤사이에 이런 암호화폐 시장 흐름 어떻게 좀 봐주셨을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고가 구간을 갱신을 해준 이후에 단기 조정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단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떨어지는 구간이 나와주겠죠. 지금은 단기 조정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불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불장 구간에서 어떤 수익 구간을 가져가야 될지를 이제 신호등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바로 이제 신호등 지표에 대해서 오늘 강의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불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의 불장이 왜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반감기를 통해서 반감기 이후에 보통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후 정도가 지나면은 이 구간에서 제일 큰 상승률이 나와줘요. 그럼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언제였느냐? 작년 2024년 4월이었고요. 2024년 4월 직후 12개월에서 18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서부터 10월 정도까지가 제일 불장
제일 상승률이 좋은 시기이다라고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불장이 진행 중인 모습 구간에서 우리는 많은 수익을 최대한 많이 봐야 되는데 왜 4년마다 돌아오는 주기에서 제일 핫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비트코인 불장에서 많은 수익률을 얻어내야 돼요. 근데 이 많은 수익률을 얻어내려면은 많은 분들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뭐 작도 이런 거 모르겠고 뭐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뭐 RSI, 스토캐스틱, MACD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그런 분들을 위해 그런 지표 분석 같은 거 잘 못하셔도 된다. 그냥 신호등 지표, 제가 개발해낸 이 지표 활용만 할 줄 아시면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 신호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단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어느 분들, 아무 분들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호등 지표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호등 지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호등 지표란 주식과 코인의 차트로 돈을 버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추세, 즉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구간이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비추세, 응축, 아니면 중립 구간인지 하락 추세 구간인지 추세를 한 번에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 이런 작도 관점에서의 뭐 저항선, 매물대, 지지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지지 저항, 돌파 이탈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놓았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뭐 RSI의 과매수, 과매도, 스토캐스틱의 과매수, 과매도, 즉 이 매매 시그널들을 신호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추세는 어떻게 보느냐? 신호등 지표, 신호등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게 있죠.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초록불 구간은 이제 초록 추세 구간은 이제 강한 상승 추세 구간을 얘기를 나타냈고요. 이 초록 구간에 있다라면은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구나, 정배열이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 노란불 구간은 이제 중립 구간이에요.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이긴 하지만 명확한 추세는 정해지지 않은 구간, 빨간불 구간은 강한 하락 추세 구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세 다음에 매매 신호, 시그널 등등이 있었죠. 매수 신호, 매도 신호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뭐 번개 등등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이 초록불 구간, 강한 상승 추세 구간에서 매수 신호들이 등장을 해줄 때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럼 여러분들 빨간 추세에서는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빨간불 구간에서는 그냥 진입을 하지 않으면 돼요. 초록불 구간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진입을 하면 된다. 참 심플합니다. 이거를 실제 차트에 대입을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약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약간 식상해하고 막 지루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코인 리플 차트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리플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에서 보았을 때 우리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 한 달, 2달, 3달 이렇게 계속해서 한 코인만 계속 들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불장이니까 계속 진입을 해서 수익을 봐야겠죠. 1시간봉에서 이 초록불 구간, 강한 상승 추세 구간에서 언제 사라?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사라.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사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럼 언제 사서 언제 팔아요? 저항선 구간에 팔면 되는데 지금 봤을 때 강한 상승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선이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목표가 전고점, 여기에 샀다면은 여기 전고점 매물대 딱 가로줄 하나 띡 그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터치했네? 팔아야겠다. 혹은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반대 신호인 매도 신호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단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초록불 구간에 사서 저항 구간 혹은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이익 실현을 나가시면 된다. 그럼 다음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예시 구간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는데 아래쪽에 뭐 이상한 여러 선들이 있네. 가격이 이 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얘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럼 지지선 구간에서 신호가 나와줬으니까 사야겠다. 그 다음에 다음 신호가 다음 이전 저점 매물대 구간 버텨주면서 등장을 해줬네. 이거 뭐였다? 어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해드린 쌍바닥 패턴이다. 쌍바닥 패턴 나오고 매수 신호도 같이 나왔네. 그럼 매수를 해야겠다. 어디서 판다? 전고점 매물대. 혹은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팔면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 신호만 봤을 때에는 신뢰도가 조금 없는 구간들 가짜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방금은 성공한 사례이고 실패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실패 사례들을 보면은 막 신호가 등장을 해주는데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이런 실패 사례들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지금 보시면은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저항선으로 바뀐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현재 이 신호가 등장을 해줬던 당시 이 구간, 지금 보시면은 신호가 등장을 하면서 상승을 해 주었지만 이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탈, 저항,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알아서 걸으셔야 된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기억해? 한번 보고 어떻게 기억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등 지표를 요청을 해주신 분들한테는 이 PDF 파일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 신호등 지표의 사용 방법, 매매 기법 등을 다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실패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이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상위 시간봉에서 반대 방향 하락 시그널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호들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조금 약하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1시간봉 차트인데 제가 이 상위 시간봉인 4시간봉의 차트로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시간봉에서는 굉장히 초록불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 추세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상위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넘어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하락 반전 패턴인 쌍봉 패턴 형성을 해 주었고요. 넥라인 구간을 지금 이탈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보라색 선 지지선 구간을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보조 지표를 키고 보게 된다면은 이 보조 지표의 장기 이 트리플 스토캐스틱 혹은 스토캐스틱은 이 선들의 기울기만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장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죠? 고점 구간, 과매수 구간에서 데드크로스 교차 나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1시간봉보다 상위 시간봉인 4시간봉의 하락 시그널의 형태로 인해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면 안 되는 신호였구나라고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잘 모르게 쓰신 분들은 간단해요. 이 초록불 구간 혹은 초록불 구간이 아니더라도 지지선 구간에서의 신호가 같이 등장을 하느냐도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 차트 봤을 때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하단 구간, 이 매물대, 네모난 매물대 구간을 터치를 해줄 때마다 가격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 실제 신호등 지표 차트랑 연결해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 신호가 등장한 구간이 이 구간 매물대 구간입니다.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게 된다면 초록불 구간에서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 보라색 선, 이 노란 선 구간 터치해주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 이후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준 모습이고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어디다 두냐? 전고점 여기 1차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매물대 혹은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까지 홀딩 관점으로서 유지를 하면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매물대 기준으로 봤으니까 상승 추세선 기준으로서도 한번 볼게요. 지금 저점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선이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추세선 하단 구간 터치를 해주고 반등 나와준 모습이고요. 상승 추세선과 지금 이 구간이 똑같은 구간입니다. 상승 추세선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면서 신호가 등장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작도적 관점과도 일치하는 상승 매수 관점 구간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급등 나와주면서 전고 돌파, 추가적인 상승 나와준 모습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신호등 지표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록불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거기가 올바른 매수 진입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일봉, 주봉, 월봉, 4시간봉, 12시간봉, 1시간봉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신호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돈을 받고 파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1개월, 3개월, 6개월 얼마 내고 받아가세요 이런 거 아니고요.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신호등 지표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불장 많은 수익 얻어가시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매물대 구간, 초록불 구간에서만 유효한 매수 타점이 나와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노란불 구간에서도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적당한 진입 조건만 충족을 한다면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노란불 구간에서는 작도 관점 똑같아요. 하단 지지 구간, 매물대 구간 터치해줄 때 반등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 구간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을 때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노란색 지지선 구간 그리고 매물대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그럼 이 구간에서 신호가 등장을 하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줬네. 아, 그럼 진입이 가능하겠구나. 그럼 진입을 한 이후 목표가는 어디다 둔다? 그 다음 저항선 구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매물대 구간, 이 매물대도 뚫는다면은 다음 저항선 혹은 다음 매물대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빨간 구간에서 만약에 빨간 구간에서 진입을 하진 못하겠지만 만약에 물려있게 된다면은 빨간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왜? 물을 타서 평단가를 낮추고 탈출을 해야 되는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빨간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만약에 제가 뭐 평단가가 이쪽 구간에 물려있다라고 얘기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을 때 최소 진입 조건인 이 초록색 선은 5이동 평균선입니다. 이 5이동 평균선을 상방 돌파해 주었을 때 그때 진입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탈출하는 전략을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제가 평단가가 아까 이쪽 구간에 설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쪽 구간 캔들 패턴 등장을 해주고 종가 기준 마감된 이 구간에 진입을 한다면은 똑같은 동일 비중으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시 평단 절반 가격인 이 가격에 해당이 되었을 거고요. 이 실현은 어디서 한다? 전고 매물대 혹은 저항선이 존재하는 구간. 따라서 빨간 구간에서 진입은 추천드리진 않지만 뭐 특이 조건 혹은 특수한 상황일 때에는 빨간 구간에서도 신호등 지표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영상 QR 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저희 네이버 밴드로 들어와 주시게 될 거고요. 밴드에서는 이 신호등 지표 무료로 배포 당연히 해드리고요. 매일 오전 9시에 급등 예상 종목을 공개를 합니다. 이 급등 예상 종목 공개하는 거 이미 들어와 보신 분들은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테지만 승률이 엄청납니다. 지금 총 승률이 90%가 넘어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영상 맨 마지막에 공개를 하는 관심 코인, 히든 코인 방송하기 전에 미리 들어오신 분들에게 먼저 공개를 해드리고 목표가도 방송에서는 제가 2차까지 알려드려요. 3차, 4차 목표가까지도 설정을 해드리니까 들어와서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떠들었던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 PDF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진입 조건, 손절 조건, 물타는 조건 등등 다 교육을 해가지고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에 두 번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이건 26일에 올렸던 거예요. 비트코인 시황 요약, 현재 가격, 그다음에 형태 분석, 현재 비트코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매수 관점 포지션, 매도 관점 포지션 등등을 진행을 해야 될지를 설명해 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번 불장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10월까지 불장입니다. 그럼 보통 불장이 왜 불장이냐? 평상시에 5%, 10% 오르던 게 불장일 때에는 50%, 100%, 200%까지도 올라가요. 그럼 그 구간 이번 타기에 놓치셔서 다음 2029년, 2028년 불장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지금 좋은 시기가 왔을 때 돈을 벌어야겠죠. 이 좋은 시기 신호등 지표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장 속에서 우리 성공 투자 전략 세워갈 수 있을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정말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신호등 지표인데요.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갈수록 좀 궁금한 이야기가 더 많아지네요. 우선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저희 QR코드 스캔하시고 밴드방에 입장하시면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들 그리고 자료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불장 이 전문가님과 함께 최선의 이 수익률을 한번 내보셔야겠죠.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제가 오늘 또 처음 뵀잖아요. 굉장히 이 신호등 지표 좀 궁금한 이야기들, 궁금한 지점들이 많은데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약간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구매하신 혹은 구매하실 코인들, 뭐 이더리움, 도지, 페페,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나와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바로 비트코인 시황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최고가 구간을 갱신을 한 이후에 단기 조정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조정의 형태가 가격 조정이냐 아니면 시간 조정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는 응축 구간으로서 지속이 되고 있는 시간 조정의 형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고점을 낮춰주고 있고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삼각형 모양의 삼각 수렴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하단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수렴의 하단부 구간 혹은 매물대 구간인 106.6K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방어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은 삼각수렴의 하단 구간을 이탈하는지 아니면은 106.6K 구간의 매물대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는지만 중점적으로 지켜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추후에 삼각수렴 구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는 시나리오가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최고점 구간이었던 112K 구간까지의 다시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수렴 상단 돌파 이후 112K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폭발이 나와줄 수 있다. 왜? 심리적 저항 구간인 ATH를 추가적으로 갱신을 한다라는 거는 위 저항 구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그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기보다는 매수 포지션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106.6K 구간을 이탈하느냐 아니면 삼각수렴의 상단부 구간인 110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하느냐 이 두 가지 조건만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시간봉 이동평균선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봤을 때 지금은 정배열, 즉 상승 추세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현재 가격이 20 및 60 이동평균선을 교차, 데드크로스 하면서 내려와준 모습이고요.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나 60이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20이동 평균선의 기울기 하방으로 가고 있고요. 60이동 평균선 기울기 상방으로 가고 있어요. 120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도 완화되었지만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수렴 구간이 추가적으로 응축 구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20과 60, 120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수렴하는, 응축하는 모습이 나와줄 겁니다. 이동 평균선의 응축이 진행이 되면 추후에 무조건적으로 폭발이 나와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동평균선의 응축 이후 폭발 방향성을 체크를 하려면은 이 응축 구간을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이탈을 하느냐, 돌파 이후 매물대도 동시 돌파를 하냐, 이탈 이후 매물대도 같이 동시 이탈을 하느냐 유무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하방으로의 폭발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수렴 구간, 매물대 구간이었던 106.6K 구간을 이탈하는 순간이 하락 폭발의 시작점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아까 작도 관점에서 살펴봤었던 110K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이 폭발의 시작점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지표를 통해 현재 비트코인의 반향성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합니다. 이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간단해요. 얘네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의 기울기가 상방이면은 상승 시그널이고요. 하락의 형태면은 하락 시그널입니다. 근데 지금 단기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울기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 과매도 구간 진입을 해주고 올라가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장기 같은 경우에는 하락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하락 시그널의 형태가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현재 이동평균선 봤을 때 추세가 어땠었죠? 정배열, 즉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었죠. 단기는 지금 과매도 구간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고요. 중기도 과매도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중기의 이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교차, 골든 크로스 내면서 올라가 주게 된다면 이 장기의 파란색 선의 기울기도 상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과매도 구간 돌파 이후 진입 이후 돌파를 해주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 현재 하락 시그널의 형태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가능하겠고요. 해소가 된다라면은 상승 시그널의 시작점으로서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차트를 보면서 뭐 도지코인, 이더리움, 뭐 기타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삼각 수렴의 형태로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상승 채널의 하단부 혹은 수렴의 하단부 구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반등
만든 구간을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것이 알트코인의 상승 반향성이 될 지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되고 수렴 상단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 혹은 이 매물대 구간을 같이 동시 돌파하는 순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알트코인의 가격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3%, 5% 올라갈 때 이 비트코인의 시총은 워낙 높기 때문에 하루에 막 10%, 20%, 30% 이런 급등 급락은 잘 안 나와줘요. 근데 비트코인이 10% 올라가면은 나머지 알트코인은 100%, 20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알트코인들 보았을 때 이 시가총액 차트가 굉장히 상승적으로 아직까지는 유리한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지코인, 나머지 알트코인들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진입을 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이야기, 시세까지 자세하게 한번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추가적인 변동성 오늘 밤에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성황리 중에 밤사이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 나왔었죠.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슈 체크해보시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실시간으로 이 브리핑 그리고 시세까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이 밴드방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방송 외 시간에 이렇게 이슈 따라가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 전문가님 도움 받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그 이외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과 코인들까지 한번 만나봐야겠죠. 핫한 이슈들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겸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한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에 걸리나입니다. 지금 미국 연방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관련해서 위법이다라면서 지금 제동을 건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법적 공방이 또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죠. 파키스탄이 비트코인의 전략적인 비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제는 국가 단계에서 더욱더 확장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 어떠한 또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키워드도 볼까요? XRP의 미결제 약정이 급증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선물 시장 쪽으로의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등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까요? 지금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제동을 건 상황입니다. 이 월권이다, 지금 이 위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백악관 측은 즉시 항소를 또 할 것이다라면서 뜻을 밝힌 상황인데요. 이러한 법적 공방이 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이런 판결로 인해서 12만 달러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호주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스위프트엑스 수석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 더욱더 가속화될 강력한 항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서 미국과 아시아 지역 전역에 이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전에 상호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을 때마다 이 비트코인 쪽으로 오히려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면서 자금이 이동했는데 과연 이러한 판결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2만 달러까지도 돌파할 수 있을지 계속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슈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파키스탄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비축 방안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에서 이러한 발언들은 한 건데 지금 파키스탄이 비트코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얼마나 매수할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비축한 비트코인은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비트코인은 불법이다라면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강경한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 기조를 바꾼 것입니다. 미국의 선례에 따라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개인 차원에서 매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블랙록 같은 기관 차원에서 매수였다면 이제는 국가적인 단계로 더욱더 확장
확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이미 법정 화폐로 만들었고요. 미국도 하겠다, 파키스탄도 하겠다라면서 지금 국가 레벨로 비트코인이 한 단계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더욱더 나올 수 있을지 계속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슈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또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XRP 미결제 약정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에 48억 달러까지도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 이 말인즉슨 지금 XRP 선물 쪽으로의 기대감이 급증했다라고도 의미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SEC 관련해서 지금 XRP ETF 승인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84% 이상 이 가능성이 치솟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는데 이런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검토 자체가 XRP ETF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수 있으며 미결제 약정 급증과 맞물려 가격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XRP가 다시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또 가격적인 부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한눈에 들어오게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마지막에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던 XRP, 제가 뭐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해서 호재거리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재무적으로 이 XRP를 구축을 하겠다, 이게 또 약간 사우디 관련해가지고 투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역시나 이 XRP 이번 이슈가 보통 이슈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문가님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한국인들의 애정의 코인이죠. 이제 XRP 오늘 이슈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RP의 미결제 약정 OI라고 하죠. 48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현물 ETF 승인 전망 속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결제 약정은 뭐냐? 이제 시장에서 체결 후 만기되지 않은 선물이나 옵션 계약의 전체 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시장의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 즉 유동성이 증가하고 변동성의 확대 전조 가능성 그리고 변동성이 추가적인 강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XRP의 일봉 차트 작도적 관점부터 살펴보았을 때 큰 추세는 하락 추세, 즉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저점 구간을 높여주는 상승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현재는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해준 모습이에요. 모든 채널의 돌파 이탈은 이탈 돌파 이후 근처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을 같이 돌파나 이탈을 해줘야 추세 전환이 생긴다고 추세 전환이 생긴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채널을 이탈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 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인 이제 2,900원 구간을 하방으로 확실하게 이탈하는 순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리플의 XRP의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2,700원, 2,500원까지도 조정이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XRP 같은 경우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느냐? 하단부에 존재하고 있는 이 매물대 구간 2,95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 주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와주는 것을 기다린 이후에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봉에서 XRP의 이동평균선의 형태는 어떤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20 및 120 이동평균선을 하방으로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중기 추세인 60 이동평균선에서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하방 평행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동평균선의 수렴이 일어날 것이고요. 수렴이 일어나면은 확산이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동평균선의 응축 이후 폭발 반향성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 지지선인 60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탈을 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다음 지지선인 240 이동평균선 구간까지 조정의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 24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는 구간은 어디냐? 방금 작도 관점에서 살펴봤었던 수평 지지 매물대 구간인 2,950원 구간이기 때문에
2,95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반등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겠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도 아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실 분들께서는 가격이 떨어진 이유 242동평균선과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체크를 하시고 터치하고 양봉 조금 나왔다고 매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준 이후에 진입을 하셔야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고 현재 구간에서 상방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아까 작도 관점에서 살펴봤었던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같이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많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XRP 이슈까지 한눈에 좀 바로 들어오게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그런데 저희가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 끝나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 밤 사이에 또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쏟아질지 정말 아직까지도 불안불안한 그런 비트코인 시장인데 전문가님께서 더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정보들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저희 더 많은 이야기 한번 나눠봐야겠죠? 한번 나와주세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전에 방송을 출연하면서 뭐 관심 종목, 히든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인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코인들을 이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5월 8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니어 프로토콜, 비트코인 SV, 그다음에 퍼치 펭귄, 슈퍼워크 등등의 여러 가지 코인들을 진입을 하였었고요. 전부 다 이제 1차 진입 이후 이제 목표가 부근을 터치를 해주면서 많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 이제 10.59%의 수익률을 받고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10.19%,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10.31%, 슈퍼워크 같은 경우에는 5.82%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럼 제가 이 코인들 어떤 관점으로 진입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의문증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비트코인 SV 5월 8일 관심 종목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어떤 관점으로서 들어갔느냐? 1시간봉 신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때 항상 사용하는 조건 중 하나가 이 신호등 지표에서 상승 시그널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노란불 구간에서도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은 진입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네모 신호 이후 네모 신호가 매물대 구간을 지켜주면서 네모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이 태풍 신호는 추세 전환 신호입니다. 태풍 신호가 성공적으로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죠.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겠구나. 왜? 상승 반전 패턴인 쌍바닥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고 추세 전환 신호 그리고 네모 신호도 등장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4시간봉에서 이 보조지표 형태를 보면은 현재 상승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1시간봉에서 진입 조건을 충족하였고 상위 시간봉이 상승 시그널로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SV 가격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바로 이제 밴드 제가 진입 방송 전에 이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밴드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냐?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방송에서는 2차까지밖에 여러분들에게 안 알려드리지만 3차, 4차 목표가가 나와줄 시 밴드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SV 2차 목표가 부분을 터치를 하였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SV 진입하시고 잠깐 일에 바빠가지고 까먹으실 수도 있을까봐 밴드에 이제 터치하였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퍼치 펭귄 코인입니다. 퍼치 펭귄은 같은 경우 어떤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였느냐? 마찬가지예요. 4시간봉 기준 신호등 지표에서 초록불 구간에 또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초록불 구간에서 언제 사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초록불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사라. 이 동그라미 신호, 눌림목 신호 등장 이후에 화살표 신호, 폭발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어요. 따라서 목표가인 전곡 지점 구간을 1차 목표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도 상방 기울기로 올라가는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퍼치 펭귄 같은 경우 이제 목표가 구간보다 살짝 아래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 주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수익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천천히 관망하면서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시켜드렸고요.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도 밴드 구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를 알려드렸었고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2차 목표가보다 살짝 아래 구간을 터치를 하고 가격이 떨어져준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목표가만 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 플러스 10% 정도의 수익률을 발생을 시켰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오늘의 코인 리뷰는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하고 잠시 후에 관심 종목 바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저희 퍼치 펭귄까지 이 리뷰 자세하게 하고 왔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시간 외의 변동성에도 나는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참고하셔서요. 저희 방송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른 정보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오늘의 관심 종목 잠시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 제가 가장 너무 오늘 궁금했던 게 과연 오늘 장에서의 이 관심 종목 어떤 게 있을지 바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코인은 바로 이제 도지코인이고요. 이 밈코인 중에 대장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도지코인 제가 어떤 관점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관심 코인으로서 설명을 드리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코인 같은 경우 차트를 보았을 때 하단부 구간 매물대 구간을 형성을 해준 모습이고요. 매물대 구간을 터치를 해줄 때마다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반등이 나와준 이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줬을 때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진입을 하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터치 이후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중에서 제일 좋은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준 이후 두 번째 양봉도 등장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작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도지코인 같은 경우 현재 이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면은 손절이 나가면 되는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진입을 안 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작도적 관점에서 끝나느냐? 아니죠. 여러 가지 기타 보조지표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봐야 되죠. 현재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초록불 구간에서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초록불 구간에서 언제 사라?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사라. 초록불 구간에서 지금 네모 신호 이후 이 동그라미 신호도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 이동평균선의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60, 120이 뭉쳐있는 이 저항 구간만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전고 지점 혹은 그 이전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진입가와 목표가는 어느 구간에 설정을 하느냐?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이란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피보나치 되돌림은 이제 파동의 되돌림 구간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럼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가격대인 310원 구간에서 1차 진입을 하면 되겠고요. 수평 지지선이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 303원 구간에서 2차 진입을 해주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이 매물대 구간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박스권 하단부 아니면 수렴 하단 이탈 이런 것들이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 왜? 이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나가버리면 돼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지지선 구간에서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손익비가 좋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 가격대가 300원이에요. 따라서 300원보다 살짝 아래 정도 구간인 298원에 설정을 하였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목표가 0.5 피보나치 되돌림의 0.5보다 살짝 아래 정도 구간인 325원을 설정을 하였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0.75보다 살짝 아래 정도 구간인 335원에 2차 목표가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이 2차 목표가까지가 끝이냐? 아니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3차, 4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드렸었고요. 이 신호등 지표 여러분들 언제 사용을 하면 된다? 초록불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진입을 하시면 된다. 코인이 주식보다 좋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24시간 움직이고 상한가 제한 없고요. 주말, 휴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오전에 일어나셔서 혹은 주말에 TV 보시면서 소파에서 쉬고 계실 때 차트 그냥 잠깐 킨 다음에 초록불 구간에 있다. 그러면 매수 신호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매수 신호 떴네? 매수하고 손절가 세팅하고 목표가 거기에다가 설팅해 두고 다시 이제 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이 그냥 버튼 딸깍만 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초록불 구간에서 매수하라는 이 시그널, 이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다?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 이 신호등 지표만 받고 끝나냐? 아니죠. 매일 오전 9시마다 급등 예상 종목 공개해 드리고요. 전체 승률 플러스 90%가 넘는 급등 예상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방송 전에 관심 종목, 히든코 종목 먼저 알려드리고요. 마지막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 배포하고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 매수한다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사라까지도 알려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2025년 남은 물장 많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9시에 이 급등 예상 종목까지 알려주신다니 이거는 정말 입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황금 정보들만 모아놓은 곳이네요. 아직까지도 저희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화면 하단부 참고를 하셔서요. 이 QR코드 찍으시고 전문가님과 이 밴드방에서 함께 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신호등 지표뿐만이 아니라 데일리로 시황까지 꼼꼼하게 저희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불장, 지금의 불장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이렇게 도움 주신 전문가님과 여기에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이렇게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이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절대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나 추가적인 호재 이슈들 오늘 밤에도 많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올 테니까요. 그 사이에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